32명의 위원분 중 16분은 세상을 떠나셨고요. 남아있는 16분 모두 8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조선일보의 중추 세력을 이루고 있는 30대 젊은 기자들에게 기대합니다. 김건희마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결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런 결의가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오늘 파티하라! 자유언론 쟁취하자! 하지만 당시 우리는 정치 권력과 야합한 언론 권력에 의해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50년 전 골개할 때 우리는 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33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조선일보의 중추 세력을 이루고 있는 30대 젊은 기자들에게 기대합니다. 이는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다립니다. 50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기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악행을 잘 알리지 않은 악행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931년 7월입니다. 우리는 일제히 수탈에 못 견뎌서 만주 쪽으로 농민들이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길림성 만보산 자락에 집단으로 간 농민들을 가뭄으로 중국 농민들과 그 물싸움, 수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취재한 조선일보는 대스특필, 호해를 만들어서 중국인이 조선 사람을 집단 살해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특히 북한 쪽이 평양을 비롯해 전국에 조선 사람들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 당시에 사흘 동안에 중국집, 중국 가게가 700여 곳이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127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조선일보사는 자유언론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기자 32명을 파면하고 언론사에서 수방해버렸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5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언론의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내란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문이 왜 아직도 이 나라에 있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일제 감정기에는 일제에 부역하고 군사 독재 시대는 독재에 부역하더니 이제는 내란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마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까지 걸겠습니까? 목숨까지 걸었다는 것은 보통 결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런 결의가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본질적인 문제는 깔아뭉긴 채 온갖 시비거리를 동원하여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내란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신문이 왜 아직도 이 나라에 있어야 하는가? 일찌감치 없어져야 했어야 할 신문이다. 내란을 비호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특히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다루는 조선일보를 보면서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한다는 신문사가 어떻게 내란을 비호할 수 있단 말인가? 법원도 대법원 행정처장도 적법하다고 밝힌 4차례의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해 계속 시비를 걸더니
수사를 거부하는 윤석열을 조사하려고 강제 구인하려는 공수처를 막무가내 공수처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우리가 50년 동안 꿈꿨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구악 언론의 청산의 과제를 오늘의 젊은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리고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정론 언론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